금리가 오르면 은행들 수익성도 좋아진다는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들어 은행들의 마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금융권 출입하는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그동안 이제 대출금리 무섭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체감상으로는 한 2배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변만 보더라도 이 3%대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해왔던 차주가 이번에는 이제 연 6%대로 금리가 올랐다 하는 사례들 사실 어렵지 않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가 오른 차주들이 이미 상당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 주담대 금리는요. 12월 현재 변동금리형의 경우에는 상단이 연 7.65%였고요. 그리고 고정금리형은 상단이 7.01%입니다. 1년 사이에 이 금리가 최대 2.6%포인트가량 오른 겁니다. 다만 이거는 최근에 이 채권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그나마 이 정도였던 거고요. 이 2달 전이었죠. 강원도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경색으로 금리가 급등했던 10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이 상단이 약 3.4%포인트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1년 동안 기준금리가 오른 게 한 2.5%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수준이네요. 네. 국내 은행들은 보통 이렇게 대출 장사로 돈을 버는데 그런데도 은행들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이 최근 6개월 사이에 눈에 띄게 우대 금리는 높이고 가상 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 금리는요, 기준 금리에다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이 가상 금리를 더하고 또 여기에다가 우대 금리를 빼서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은행 재량으로 금리를 더하고 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대 금리와 가상 금리입니다. 이 최근 1년을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은행들이 금리를 추가로 많이 덧붙일 때는 조달 금리에다가 최대 2.4%포인트 가량 더 올려서 대출 금리를 산정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약 0.5에서 1%포인트대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하나은행은 이 금리가 1년 사이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절반 수준으로 많이 낮아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차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체감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은행들도 마진을 일정 부분 줄여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좀 고통 분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월별 추이로 좀 보시면요. 지난 6월부터 이렇게 덧붙이는 금리가 좀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때가 공교롭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시중은행장들과 만나서 이 은행들의 지나친 대출 이자 장사에 대한 좀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던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됐던 7, 8월에 가장 낮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미세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의 개입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에 가상금리를 많이 못 붙이고 있다. 네. 그런데 이 은행들 수익성이 나빠졌는지는 사실 예금금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대출금리를 내린 만큼 예금금리를 똑같이 내렸다면 그만큼 이제 고객들한테 나갈 이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은행들 수익성은 또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은행들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대 금리차인데요. 네. 4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차는 이 3개월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대출금리 조정폭이 예금금리 인하폭보다 더 컸기 때문인데 이 같은 흐름에 증권가에서도 올해 4분기에는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 즉 님의 상승폭이 둔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으로 본다면 순이자 마진 님 상승폭이 올해 평균 20bp였는데 내년에는 한 9bp로 절반가량 떨어질 걸로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 압박에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내리긴 했는데 특히 대출금리가 이제 더 많이 내려가면서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네. 당국은 이것보다 더 낮추라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국은 최근 금융사 대출 금리를 매주 모니터링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밝혔는데요. 차주들의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는 의미로 좀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최근 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0.8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고요. 농협은행 역시 시기나 폭은 미정이지만 인하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자칫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좀 당부한 데 이어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좀 거론이 되자 지난주 중반까지 은행주 주가는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이 이후 이 해외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시는 것처럼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주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배당인데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서 이 배당 자율화를 언급했던 만큼 올해 배당이 구체화되는 내년 1월 말까지 주가가 어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배당도 사실 이익 난거에다 주는 건데 이익이 떨어지면 배당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아예 금리를 통제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당국의 적절한 개입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좀 네. 직접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일정한 지침을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다만 좀 과도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이 이제 규제 산업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업종이니까 이제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일부 뭐 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김대중 교수 발언처럼 이제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좀 마음 먹고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시키는 것이 이 반드시 주주들의 이익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 역시 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 소비자 마진이 커져서 이익 창출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주주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나치게 이제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실차권이 생기면서 대손 비용 발생이 많아져서 위험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정리를 해보면 은행들이 이 적절한 순이자 마진을 갖고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이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것이 주주 입장에서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은행 대출자들은 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정반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이 두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이 10%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증권의 11월 말 기준 신용거래 이자율은 10.1%를 기록해 증권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대부분 금리가 9%대 중반을 넘습니다. 특히 7일짜리 초단기 금리가 8%에 다다른 곳도 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약 2%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은 신용거래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채권시장 불안 여파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91일물 CD금리는 6월 평균 1.99%에서 11월에는 4%에 달았습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악화로 리스크나 유동성 프리미엄, 재반 비용 등을 반영하는 가상금리도 함께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달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등을 예상하고 빚을 내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 시 반대 매매도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수 있어 내년 1분기까지는 신용 이자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